성인 학습자들의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을 보면 잘 안 들려서, 그리고 더 이어가면 잘 안 보여서. 성인 학습자들의 신체적인 특징, 그죠? 그러니까 노화에 따른 청각이나 시각에 대한 퇴화로 인해 가지고 잘 안 들려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잘 안 보여서 선생님이 칠판에다 써주신 글자들을 확인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학습자들이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선생님 안 들려요, 안 보여요 하고 할 수 있는데, 학습자들은 선생님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들려요, 잘 안 보여란 말을 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얘기하시느냐? 나가시면서 학습자들끼리 얘기하시죠. 선생님 말이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안 보여,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력 감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한 해 한 해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배웠다고 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학습자들이 대부분 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습자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문 열고 들어오시면 기억나시죠? 웃고 넘어가시긴 하는데, 이 부분이 참 슬픈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꾸 반복 학습을 해서 그 옛날에 배웠던 것들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빠뜨리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다 공감을 하시죠? 선생님이라는 글자를 불러드리면 이제 글자를 쓰실 때 선이라는 글자를 빨리 선 쓰시는 게 아니고 천천히 선 쓰시면서 말로는 이미 벌써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선을 쓰시면서 선생 하고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뭐가 남았어요? 내 머릿속에 님만 남았죠. 왜냐면 생까지는 벌써 말로 뱉어서 읽었으니까. 그러면 님만 쓰면은 뭐가 돼요? 생님이 되는 거예요. 선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매기다 보면 못 쓰셔서 틀리시는 게 아니고 글자를 빠뜨리셔서 틀리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쓰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저해 요인으로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 세서 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생활을 해오시는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자존감이 높지 않은 상황이 많다 보니, 그리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다 보니 자존심이 많이 세져 계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조금 얕잡아 본다, 못 참으시죠. 그때는 선생님이고 뭐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가 그 학습 틀린 받아쓰기나 시험을 볼 때 틀렸다라는 부분을 학습의 연장으로 내가 틀렸으니까 이 부분 내가 모르는 거니까 공부해야지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고, 내가 틀리면 창피해, 부끄러워, 이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고 내 자존심을 앞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보고 쓰시는 거죠. 그럼 학습의 어떤 연장이나 아니면은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게 분명하지만, 그 학습자는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의 내 자존심이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습 향상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존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슬픈 얘기인데 학습 한계가 오신 분들이 계세요. 본인은 열심히 하시거든요. 집에서도 정말 숙제를 열심히 해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잊어버리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상승 곡선을 이렇게 타고 수업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더 늘지 않고 그대로만 있어도 괜찮은데 잊어버리시는 속도가 빨라지시면서 예전엔 잘했었는데 선생님 눈에도 보여요. 그게 너무 슬픈 경우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지나서 모든 걸 자녀들에게 맡기고 혼자서 이제 본인의 이렇게 그걸 챙기시면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그 이후로 아직도 손자를 돌보시면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 무슨 일이 있거나 손주를 돌봐야 되는 경우는 본인은 학교에 나오고 싶지만 결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잦은 결석을 하고 오다 보면
학습의 연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배운 내용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된 내용들을 말씀드려보면 이러한 것들이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저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내용을 구성하실 때 신경 쓰셔야 할 건 뭘까요? 자, 앞에서 성인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확인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해결하는 방안을 신경 쓰셔서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는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팍팍 불러넣어주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따른 행동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따르면 노력이 따르고 그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이거 할 때 학습자들에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하셨네요. 에 대한 리액션은 크게 해주시고 자주 하실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출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력이 감퇴되고 거기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 학습 그리고 지속적인 노출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10개를 의도한 것 중에 한두 개가 학습자들에게 내재화되는 거겠죠.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최대한 간략하게, 그죠? 간단하게 선택과 집중을 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어머니가 아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걸 다 기억하시지 못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시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집중, 요것만큼은 알려드려야겠다 싶은 걸 최대한 간단하고 간략하게 구성을 하셔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하네? 이거 선생님 도움 없이 맞았어! 하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다음 학습으로의 그죠? 확장, 이어짐이 반드시 또 긍정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학습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사에서 확장을 해서 그 다음 동사랑 연결을 하고 명사와 동사가 이루어져서 간단하게 주어와 수로가 있는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구조를 익힌다, 기본 구조를 익힌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뭐 수식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장을 길게 만들어가는 거는 5권, 6권, 7권, 8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학습자들이 어려움 없이 나중에는 긴 문장까지 충분히 잘 소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욕의 최강은 단짠단짠이라고들 하죠.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것만 진행을 해도 학습자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학습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신감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쉬운 거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그러면은 배움의 나무 끝나고는 지혜 나무에 안 올라가실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또 진입턱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편하게 진행해야 될 것, 좀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교차로 진행을 하셔서 쉬웠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약간 어렵네. 하지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아. 또 쉬워. 이렇게 하면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까 성인 학습의 학습 저해 요인 중에 하나가 잘 안 들려서, 잘 안 보여서가 있었죠. 교사의 말의 속도와 강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빠르거나, 그 다음에 말소리가 너무 약하면 학습자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학습자들이 주로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목청이 커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가끔 이제 학습자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어떤 과목 선생님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학습 저해 요인과 또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까지는 대면 수업에 대한 교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비대면 수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학기가 3월에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또 지금도 또 늦게 시작한 학교도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시작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까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일 먼저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수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학습 꾸러미가 있는데 학습 꾸러미 학습지를 교수가 그 단원에 맞춰가지고 이거 좀 간단하게 학습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학습지를 학습자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학습자에게 전달을 하면 전화로 선생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5분에서 10분 정도 그 내용 설명을 하고 학습자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는지 질문을 하고 응답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고 알려드리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수업으로 이렇게 대규모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모임으로 모여서 찾아가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용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SNS를 활용하여서 단톡방에 자료를 업로드해서 학습자가 그거를 링크를 들어가면은 또 내지는 학습자 단톡방을 통해서 올라온 학습 자료를 보고 학습을 이어가는 수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SNS 활용이나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부천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톡방을 개설을 해가지고 학습자들을 다 초대한 다음에 여기 위에 잘려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 건드리다, 애띠다. 에 대해서 주시고 틀린 것과 맞는 것을 제시하시고 이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글자일까요? 맞는 글자를 골라서 써보세요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글을 남기셨어요. 그랬더니 그 반의 학생들께서 이렇게 답을 다시는 거죠. 건드리다, 애띠다. 건드리다, 애떼다.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단어들을 이렇게 적어보셨어요. 다 학생들이 다 반응을 하면 선생님이 나중에 답을 여기다 다시는 건 거죠. 더 길게 있는데 조금 잘렸습니다. 이렇게 좀 소통을 하는 식으로, 그죠? SNS를 활용해가지고 단톡방을 통해서 학습에 대해서 짧지만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학습 자료를 업로드 시켜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공지를 하셨어요. 여기에는 얘가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지를 올려드릴 거니까 댓글을 달지 마세요라고. 왜냐면은 댓글이 막 달리다 보면은 정작 주가 되고자 하는 내용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거를 확인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공지를 드리고 안내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보고,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동하시면서 내가 잠깐의 그 틈 동안에 그냥 무료하게 지나가는 것보다 클릭을 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영어 대문자송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단톡방에다가 올려서 학자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클릭을 해서 그걸 한번 들어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동영상 강의로 클릭을 하시면 그 영어 학습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단톡방에다가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초등 2단계
성인 모내 교육에 있어서 교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게 학습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보시면은 옆에 짝이 없어요. 한 책상에 한 분만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짝도 없이 2시간 내내 선생님의 진행하는 수업을 정말 집중 있게 들으시는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좀 더 질적으로 나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들은 정답이 아니고 하나의 그 일반적인 예시를 드린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참고로 하셔서 내 지역, 내 기관의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은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제일평생학교 장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